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주 문화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나주 곳곳에 자리한 옛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를 알아보며 나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여행을 떠나볼까요? 출발! 본격적인 나주 문화재 여행에 앞서 문화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문화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러한 문화재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등을 알 수 있답니다. 정말 귀중한 유산이지요? 문화재 중에서도 궁궐, 책, 도자기처럼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는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라고 해요. 또 탈춤이나 판소리와 같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술 활동, 기술은 형태가 없다고 해 무형 문화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도자기는 유형 문화재이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무형 문화재인 거예요. 이런 문화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나주는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주에는 몇 점의 문화재가 있을까요? 바로 93점이나 되는 아주 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오늘 93점의 문화재를 모두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재에는 금동관, 나주읍성, 중림사 불화 등의 유형 문화재가 있고요. 소반장, 염색장, 셋골 나이와 같은 무형 문화재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소개할 문화재는 나주 최고의 문화재입니다. 여기서 최고 문화재는 바로 국보를 말해요. 국보는 어느 면에서 봐도 가장 뛰어난 문화재인데요. 이렇게 귀한 국보가 나주에는 한 점 있어요. 바로 신촌리 금동관인데요. 이 금동관은 특이하게 안에 쓰는 왕관인 내관과 바깥에 쓰는 왕관인 외관, 이 두 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외관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과 파란색의 유리옥이 달려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금동관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영산강 유역의 최고 지도자가 썼던 관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금동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국립나주박물관에 있어요. 다음은 나주에서 가장 큰 문화재예요. 무려 높이가 약 3m나 되고 둘레는 1000m에 가까운 이 문화재는 바로 나주읍성이에요. 읍성은 고을을 지키기 위해 흙이나 돌로 높게 쌓은 것을 말해요. 읍성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성문이 있어야겠죠? 동서남북 4곳의 성문이 있어요. 동쪽 문의 이름은 동전문, 서쪽 문의 이름은 서성문, 남쪽 문의 이름은 남고문, 북쪽 문의 이름은 북망문이에요. 이 문과 문 사이를 돌로 벽을 쌓아 성을 만들었답니다. 이 문들은 최근에 복원이 되어 나주 시내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읍성 안에는 여러 문화재가 있어요. 먼저 읍성의 중앙에는 금성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금성관은 임금님께 예를 올리는 곳이면서 지방에 오는 사신이나 관리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이러한 건물을 객사라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객사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다음은 읍성의 동쪽 문인 동전문 쪽에 자리한 문화재 동전문 밖 석당관이에요. 석당관은 돌로 만든 기둥이라는 뜻으로 높이가 11m나 된답니다. 옛날 책을 보면 나주의 지형이 배 모형인 까닭에 안정을 빌기 위해 동문 밖에 석당관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나주의 땅 모양이 물에 떠있는 배와 닮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배에 바람을 받아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해주는 돛대가 필요한 것처럼 배 모양을 닮은 나주에도 돛대 같은 길쭉한 기둥을 세운다면 나주에 사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이번엔 읍성의 서쪽으로 가볼게요. 이 문화재는 읍성의 서쪽 문인 서성문 안에 있었다고 해서 서성문 안 석등이라고 불려요.
석등은 돌로 만든 등으로 이 네모난 공간에 불을 두어 캄캄한 밤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형태와 조각 장식이 매우 아름다운 이 석등은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주에는 많은 불교 문화재도 있어요.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화재를 소개할게요. 바로 불회사와 심양사라는 절에 있는 불상이에요. 두 문화재의 이름에서 건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로 이 불상을 만든 방법인데요. 이 불상들은 건칠 기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건칠 기법은 먼저 흙으로 불상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 위에 삼배를 붙이고 오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뒤 조각을 해요. 완전히 마르면 속에 흙을 파내고 비어있는 부분을 나무로 고정시켜요. 그 후 금칠을 하여 완성시킨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불상은 현재 20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더욱 가치 있는 불상이랍니다. 다음은 중림사라는 절에 있는 세존 괴불탱이에요. 여기서 세존은 부처님, 괴는 벽에 건다는 의미이고 불탱은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걸 수 있는 커다란 부처님 그림을 말해요. 이 문화재의 크기는 5m 정도 되는데요. 부처님 그림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절에서 열리는 큰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크게 그려 법당 앞에 걸어 놓았답니다. 1622년에 만들어진 이 그림은 남아있는 괴불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해요. 지금까지 나주의 유형문화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나주의 무형문화재로는 3가지 분야의 장인을 꼽을 수 있어요. 먼저 소반장이에요. 소반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데 이런 소반을 만드는 장인을 소반장이라고 해요. 김춘식 선생님은 간결하지만 짜임이 튼튼한 나주 소반을 잘 만드는 장인이랍니다. 다음은 염색장이에요. 염색장은 자연에서 나는 천연 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을 말해요. 정관채 선생님은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은 염료로 옷감을 물들이는 쪽염색 장인이랍니다. 마지막 색골나이예요. 색골은 나주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 나이는 옷감 짜는 일을 말해요. 노진남 선생님은 목화를 이용해 무명이라는 옷감을 잘 짜는 장인이었답니다. 이렇듯 무형문화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술이나 전통 예술 등을 말해요. 이러한 기술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문화재라고도 하지요. 지금까지 나주의 대표 문화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는 놀이로 알아보도록 해요. 남승도라는 놀이인데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아 멀리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을 적어놓은 놀이판을 놓고 주사위를 이용해 가상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우리도 옛사람들처럼 남승도 놀이로 나주문화재 여행 떠나볼까요?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놀이말과 주사위 굴릴 순서를 정해요. 카드는 인원수에 맞춰 나눠요. 그리고 가진 카드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자기 앞에 펼쳐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이동해요. 하나의 문화재에 도착하면 해당 문화재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 문화재를 소개해주세요. 이때 친구의 말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개한 카드는 한쪽에 모으고 같은 문화재가 또 나오면 그때는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착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놀이의 우승자가 된답니다. 오늘 나주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화재로 놀이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놀이를 해보고 실제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나요? 날씨 좋은 날 나주의 여러 문화재들을 만나러 직접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다니기 어렵다면 국립나주박물관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으니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